지금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상 독립되게 돼 있죠. 헌법상은 아니고요. 지금 감사법에, 감사원법상, 헌법의 감사 정신을 원법상. 받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상으로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상 독립한다는 그건 규정을 감사원법에 돼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 사안은 제가 볼 때 감사위원과 감사 업무를 유병호 사무총장 혹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거꾸로 지시를 받는지 모르겠죠. 우리 감사원장에 종속시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좀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상 독립해야 될 감사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지금 사무총장으로부터 독립이 못 돼 있다라는 게 제가 보는 이 사안의 본질입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PPT 한번 들어주세요. 그런 말 그렇게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박범계 의원입니다. 우리 최재감사원장님, 네. 지금 이러한 전반적인 오늘 진행되는 거 보셨죠? 그리고 감사원 역사에서 국회에 법사위에 감사 보고서 뭐 조안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많이 제출한 사례가 없었다 등등에 대해서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물었을 때 난리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무튼 적정하지 않은 일들이 감사원에서 벌어진 건 맞죠? 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지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74년간 다 눌러주었다 기계적으로. 적정한 발언입니까? 뭐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으로서 그런 지도력을 갖고 계셔야지, 기준을 갖고 계셔야지 지도력을 발휘할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들이 74년간 아무 이의 없이 다 눌러주었다 기계적으로. 다른 걸 떠나서 아까 뭐 단군이래니 뭐 무슨 모해니 그런 발언을 떠나서 적정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 건에 대한 사실 판단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위의 요구에 따라 수정을 완료한 최종 보고서가 감사원 전자문서 시스템의 승인 처리로 지금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예. 아까 우리 김의겸 의원께서 아까 보여줬습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런데 감사사무 처리 규정 훈령, 감사원 훈령이죠. 따르면 주심위원회 열람을 받아 시행한다. 이것을 지금 사무처는 그냥 전자 방식이 아니어도 되고 또 오프라인 방식으로 해도 되고 이것은 결제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 열람의 의미가 전자- 위원회에서 제가 좀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좀 자, 듣고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마지막에 아니 하세요. 제가 짧게 그 얘기를 됐어요. 들으셔야 저 다음 질문을 제출 걸로 생각이 그러면 됩니다. 그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상 독립되게 돼 있죠. 헌법상은 아니고요. 지금 감사법에, 감사원법상, 헌법의 정신을 감사원법상. 받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상으로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상 독립한다는 그건 규정을 감사원법에 돼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 사안은 제가 볼 때 감사위원과 감사 업무를 유병호 사무총장 혹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거꾸로 지시를 받는지 모르겠죠. 우리 감사원장에 종속시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것이 결론입니다. 좀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상 독립해야 될 감사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지금 사무총장으로부터도 독립이 못 돼 있다라는 게 제가 보는 이 사안의 본질입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PPT 한번 들어주세요. 그런 말 그렇게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은석 주심위원회 검토보고서에 감사 정보로서의 실체가 없다. 단순 불문 종결 처리할 사안이다. 따라서 이것을 감사위원 회의를 회피했으므로 매우 중대한 침해다. 이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죠. 이걸 뭘 잘못 알고 쓰신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모든 게 감사위원들의 책임이고 조은석 감사위원의 저기 문제고. 감사 정보로서의 실체가 없다. 그리고 다음. 지금 이 감사 보세요. 나가게 된 거는 정보하고 저희 비첩보하고 저희들이 구별합니다. 자, 근데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실체가 없고 다음. 거기서 규정상 제보 또한 단순 불문 종결한다. 이거는 2022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6월 수집하는 17일 감사 날 윤석열 정보를 대통령께서 토대로 해서 쓴 거고요. 이 건은 좀 그거하고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첩보와 정보, 이렇게 좋아요.
6월 17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 전현희 위원장을 가리킵니다. 배려시킬 필요 없다. 당시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의 발언, 정권이 바뀌었다. 행정부 수장과 철학도 맞지 않는 사람 밑에서 왜 자리를 연명하나. 전현희 위원장 발언입니다. 다음. 자, 처음에 감사원이 10월 21일 날 감사 개시한 이후에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올해 문제가 되는 이 사안이 6월 달에 작년 10월 21일에 이미 대검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7개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감사조차도 다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단언적으로 대검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다음. 제가 자, 그 들어보세요. 대검이 아니고 이거 다 듣고 얘기할 기회를 경찰청, 드릴게요. 예. 그러나서 5월경에, 올 5월경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사무처 부의안 초안에 오히려 혐의를 두 개가 더 늘어서 9개 혐의로 초안을 만들었어요. 다음. 그리고 나서 감사위원들이 전현희 위원장을 소환을 해서 말 그대로 소명과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들은 이후에 감사위원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 의결에 따라 아까 7개, 9개 혐의가 감사보고서 사무처 원안이라는 이름으로 3개 혐의로 줄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감사위원회 의결 결과는 전현희 위원장 개인 비위도 아니고 그냥 기관 주의로 갑질 직원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이 전체적인 작년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후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이후로 감사 개시에 착수하고 그리고 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문제되는 건 지금이 문제되고 있는데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검에 득달같이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용두 3위가 된 거예요. 태산명동의 서일필. 이것이 우리 최재 감사원장이 이끄는 현재 감사원의 파행의 결과입니다. 특정인, 즉 국민권익위원장은 뭡니까? 신분상의 독립과 업무상의 독립과 임기가 보장된 그런 자리입니다. 장관급 그 인사를 찍어내기 위해서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태산명동의 서일필이고 용두 3위입니다. 거기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금 총지휘를 하고 있고 최재 감사원장이 눈을 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얼굴이 안 좋습니다. 근심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 왜 우리 감사원이 이렇게 돼야 되느냐. 이런 자료들을 제출한 것이 감사원이 유사일에 처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왜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느냐. 왜 녹음 파일을 제출 못하느냐. 녹음 파일의 내용과 정제된 회의록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당당하지 않으면, 당당하면 제출 못하겠어. 이런 감사원 그대로 계속 최재 원장께서 그대로 지켜보실 생각으로 수수방관할 생각입니다. 그런 겁니까? 자, 그럼 아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답변하시고 다음 위원들과 질의를 이어갈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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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예. 지금 대검 수사 요청했다고 하는 거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경찰청으로 아마 수사 요청한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고요. 그거는 다시 사실 관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보고서에 당초에 수사 요청은 왜 이렇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했느냐.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수사 요청을 하게 된 거고요. 수사 요청을 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전현희 전 위원장으로부터 굉장히 자료 협조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방해죄까지도 이제 거론을 해서 수사 요청을 하게 됐는데 그 밑에 수행 비서에 관련된 어떤 그 비위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전혀 자료 협조가 안 되고 또 전현희 전 위원장 본인에 대한 근태 문제나 기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의문점을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소명 요구를 해도 전혀 소명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건 시급하게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에서는 수사 요청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수사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수사 요청한 내용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감사 보고서가 시행된 부분하고 비교해서 이거는 혐의가 없는 걸 갖다가 무리하게 수사 요청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사 요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고발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될 때는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로 정리를 하게 되고 또 그 외에 행정적인 책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뭐 징계서부터 주의 뭐 이렇게 쭉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반드시 다 주의를 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뭐 좀 지금 빠져 있는 최종적으로 빠져 있는 그 근태 부분이라든지 뭐 유권 해석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 그 당초 사무처에서는 그래도 기관주의라도 줘야 되겠다고 올라온 거를 논의 과정에서 이건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다른 사항들을 고려해서 처분 요구에서는 빼되 사실관계만큼은 적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상황을 실상을 좀 제대로 알게 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돼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무처에서 최종적인 나간 감사 보고서하고 수사 요청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지 이 사무처에서 최종 보고서에 빠졌다고 그래서 수사 요청 범죄 혐의가 없다고 저희들이 인정한 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회의록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진짜 회의록은 지금 뭐 토지 하나 읽어보시면 압니다. 저도 그냥 한 얘기까지 사실 막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각자가 뭐 사무총장 포함해서 사무처의 그 심의를 의사를 진행하는 심의실이라고 심의실장도 있고 하는데 그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다 사인했고 본인이 본인 거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한 회의록이기 때문에 지금 그 걱정하시는 그리고 생각하시는 그 외에 어떤 소위 말해서 뭔가 좀 뭐 불필요한 부분 빼고 마사지해서 회의록이 작성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이 그대로 회의록에 적혀 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심의를 해주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녹취 파일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자료도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드리기는 좀 어렵다. 이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 결과 보고서 열람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시려고 하다가 막혔는데 거기는 답변 안 하셨답니까? 아까 정보 아니 열람 결제가 안 됐는데 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네, 기억났습니다. 예. 그 부분은 열람이라고 하는 것이 수정 의결이 됐을 경우에 감사위원회에서 원하는 의결이 되면 그냥 시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경미한 문구 수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담당 과장한테 그걸 위임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수정 의결이 되면 이번과 같은 경우에 회의록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방향을 정해서 수정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수정 의결이 된 것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열람 절차입니다. 근데 통상적인 경우에 주심한테 그거를 준 이유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의안 정리권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 의결이 된 것이 제대로 그 수정 의결에 대해 취지에 맞게끔 이게 지금 시행이 됐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뭐 지금 국회법을 보니까 그 국회의장 또는 뭐 그 위원회에 이제 위임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의장인 그 감사원장한테 그 권한이 위임이 돼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것을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주심위원한테 통상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주심위원이 사무처에서 사무총장 결재로 수정된 의안이 작성되어 온 거를 확인해서 이게 원래 당초 취지대로 됐는지를 확인해서 하는 것이 바로 열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회의록이 벌써 다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또 그리고 의견이 굉장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주심위원을 포함해서 한 분 위원, 제 기억으로 두 분 위원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불문 의견이었고요. 나머지 위원들의 다수 의견을 모아서 3표, 4표 이렇게, 그러니까 4표, 5표 이렇게 모아서 한 건 한 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끝까지 의견이 달랐던, 주심위원이 끝까지 처음부터 의견이 좀 달랐던 그런 특수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열람이라는 절차도 통상은 다른 위원들이 안 본 상태에서 주심위원이 대신해서 그 확인하는 절차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모든 위원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다 같이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들한테 전부 수정안을 갖고
열람을 시켰고 그것도 1차, 2차, 3차 이렇게 여러 번 뭐 그 안을 받아들여서 수용을 해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다고 제가 이거 좀 설명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그 김경영 의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열람권의 그 의미는 사실 이미 다 모든 의원들이 그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 주심위원회 열람권이 사실 원안하고에 그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 권한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본 상태에서 사무처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 과정 좀 아마 지금과 같이 이렇게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자, 조문석 의원이 그 연락을 김학겸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조은석 의원은 뭐 본인은 승인 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분명히 열람한 건 사실이고요. 감사원장님. 네. 박범계 의원님. 자, 이로써 오전 회의를 마치고